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4월 위기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들어보신 분 있나요? 4월 위기설? 자, 건설사 17곳 연쇄 부도 세계에 퍼진 4월 위기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월 법정관리 받을 업체가 A건설, B건설, C건설, D건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17개의 건설사가 4월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일축했고요. 알만한 건설사들이 두루 포진이 됐는데 요거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라시이기 때문에. 네, 법정관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신용평가 애널리스트가 받은 글에 나온 한 건설사는 모그룹이 상당한 자금 지원에 나서면서 유동성 위기를 벗어났다. 그리고 다른 직원도 태영건설만 그렇다. 다른 건설사들은 안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롯데건설 이야기 나왔었죠. 물론 롯데건설은 웬만하면 안 망해요. 왜? 모그룹이 워낙 세니까. 모그룹이 워낙 세니까 일본에서도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런 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가 롯데건설의 항의와 함께 다시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그런 거고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기업 재무팀이나 여의도 증권가를 봤더니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왜냐면 총선이 끝나는 4월 직후 불확실성이 커질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이다. 그리고 미흡한 것은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 전에 터지면 민심이 어떻게 돼요? 총선 전에 터지면 민심이 어떻게 돼요? 민심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버티도록 만든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13 대책이 왜 나왔냐? 9.16 대책이 왜 나왔냐? 110 대책이 왜 나왔냐? 최근 정부에서 시행한 3개의 부동산 정책이죠. 23년 1월부터 24년 1월까지. 다음 정부의 부동산 대책 3개를 보면요. 13 대책 뭐예요? 분양 많이 받으세요. 9.16 대책 뭐예요? 공급 부족합니다. 플러스 PF 우리가 보증해줄게요. 요거였죠. 110 대책은 재건축 수익성 높여주겠습니다. 즉, 요 3개의 정책은 모두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다.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 다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죠. 왜? 터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총선 뒤까지 끌고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저런 정책들을 계속 썼는데 문제는 태영건설이 23년 12월에 터졌죠. 그리고 보시면 지금 구조조정 필요성은 계속 커져가고 있고 4월 총선 끝나면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탈 수밖에 없는 게요. 문제는 브릿지론 같은 경우 저희가 브릿지론이랑 PF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땅을 산다. 땅 사는데 한 2천억 들어요. 그리고 여기 건물까지 다 올린다. 아파트까지 다 지어서 건물까지 다 올리는데 총 한 6천억 정도가 쓴다. 그러면은 요 땅 살 때 2천억. 그럼 내 돈 한 200억 들고 1800억 대출을 받는다. 요게 브릿지론이에요. 땅을 사서 건설까지 넘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브릿지론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 돈이 200억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으로 한 1000억 정도 받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4800억을 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진행하는 요 대출이 부동산 PF다. 근데 요때는 땅만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요게 한 브릿지론 금리는 한 20% 정도 된단 말이에요. PF 금리는 현재 상황에서 한 10에서 1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PF를 받아서 브릿지론을 갚아야 되는데 PF를 본 사업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브릿지론 상태에서 계속 이자를 20%씩 내야 돼요. 2년만 지나도 내가 가진 자본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연장 하고 있는 게 브릿지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론은 웬만하면 터지면 다 터진다. 왜? PF로 넘어가서 더 싼 대출을 받아야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데 PF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면 저 브릿지론은 70%가 터진 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싸게 샀던 땅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번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PF 정상화시키면 분양가가 14% 정도 떨어질 거다.
그러면은 분양가가 14% 떨어진다는 이야기는요, 지금 인건비, 자재비 계속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면 14% 이상 어디서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토지에서. 토지에서 한 30, 40% 빠져야지 14% 빠지겠죠. 물론 현재 건설사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가격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가정하에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브릿지론으로 샀던 땅들은 과거 고점일 때 많이 샀어요. 언제 많이 했겠어요.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MBS 증권 만들어서 자금 마련해가지고 또 주담대 내주고 또 주담대 내주고 하고, 그거 묶어가지고 CDO 만들어서 하고, 그걸 또 보장하겠다고 CDS 만들어가지고 보증보험 해주고. 언제 그렇게 했어요? 부동산이 막 올라가니까 손실이 안 날 것 같죠? 막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언론 말하는 거 계속 들어보면 그래요. 영끌한다. 사람들이 영끌해서 계속 살 수밖에 없다.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인건비랑 자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공급 부족이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계속 때리고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서 계속 사니까 부동산 시장은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아, 집값이 올라가도 사람들의 수요가 줄긴커녕 오히려 늘어나네?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은행도 그런 판단을 하니까 돈을 막 빌려준 거예요. 근데 1금융권의 보통 PF, 1금융권은 브릿지론을 거의 취급 안 합니다. PF를 취급을 하는 거고, 2금융권에서 브릿지론을 많이 내줬죠.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저축은행은 그래도 이번에 2금융권 중에서는 오히려 저축은행이 제일 안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한번 터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4월 위기설이 만만한 소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웬만하면 정부에서 총선 4월 10일이죠. 총선 뒤까지 밀려고 했는데 안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태형건설이 이미 터져버린 거고, 그때 저희가 태형건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히려 워커 빨리 터트린 게 지능적인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설이 나왔다는 이야기는요, 진짜 17개의 건설사가 터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전에 9월 위기설이 나온 적이 있었죠. 원래 위기설의 핵심은 9월 위기설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영업자 대출 연장 종료. 이게 매년 나오죠. 3월, 9월 이렇게 연장을 해줬으니까. 3월에는 별 이야기 없다가 9월 위기설 많이 나왔죠. 22년에도 나오고 23년에도 나왔어요. 근데 22년 9월에 어떻게 됐고 23년 9월에 어떻게 됐어요? 연장은 해줬죠. 연장 종료 안 하고 연장은 해줬어요. 연장은 해줬는데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22년에는 8월 전세 대란 난다더니 8월 9월부터 어마어마하게 하락폭이 확 꺾였고, 부동산 시장이. 그 다음에 23년에도 특례보금자리론 막 이런 거 풀어줬다가 9월에 50년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종료되면서 9월에 위기가 결국 오긴 왔죠. 그런 것처럼 이게 그냥 끼워 맞추기라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이 이제 매달 위기설이다. 이 시기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게 있어요. 그게 모여야지 매달 위기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거. 9월에 갑자기 전세가가 뚝 떨어져서 9월 위기설이 납니다. 역전세가 심해집니다. 그때 언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전세 이야기 안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8월부터 다시 전세 대란 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반등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못하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물고 늘어진 거고, 이 4월 위기설도 마찬가지예요. 총선 이후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정부가 여러 가지를 억눌러 놨어요. 관치금융으로 금리 억눌러 놨죠.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 경매 막 못 내게 경매 기간도 6개월로 늘려놨죠. 은행권에 또 뭐 해놨죠? 보증해주죠? 보증도 눌러놨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안 터뜨리고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하고 있는데 피식 하고 새어 나온 게 태형건설이에요. 그러니까 4월 위기설에서 나오는 게 그 피식에 나왔던 태형건설을 토대로 건설 위기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총선까지 지금 억누르고 밀어놨던 것들은 너무나도 많다. 왜냐면 총선 전에 터져버리면 총선의 영향이 크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밀어놨는데 4월에 위기설이 안 터진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경제 상황이 똑바로 돌아가지 않는데 뭔가 터지지 않는 이유는 총선 때문에 누르고 있구나. 이거를 체감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그런 영상도 올렸잖아요. 총선 이후에 집값 개작살 난다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 이후에 대선 때까지 기간은 많은데, 대선 임박해서 잘하면 또 살아나는데, 그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 무너지더라도, 당장 지지율 떨어지더라도 당장 피해보는 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22년에 무너질 때는 당장 피해보는 거 없으니까 냅두다가 총선이 얼마 안 남으니까 한 1년 정도 또 바짝 풀어주고 유동성 풀어주고 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올해는 왜 막혔냐? 왜 막았냐? 지금 뭐 신생아나 뭐 이렇게 미미하게 풀어도 4월까지는 별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4월 위기설은 건설사에서 터진다, 건설사 17개가 터진다가 아니라 4월엔 위기가 터질 것 같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서 나온 게 4월 위기설이고, 4월 위기설 그때까지는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가계부채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부채라든가 혹은 그 이후에 정부에서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발행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정부가 돈이 없어요. 세수도 엄청나게 나갔고, 유류세 인상 종료라든가 전기세 인상이라든가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총선 이후에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4월 위기설이다. 그러니까 지금 막 억지로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어요. 플랭크 하고 있어요. 플랭크 1분 해가지고 1분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4월까지만 버티자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